네, 1번지 똑똑 오늘 네 분 패널과 함께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만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주말 사이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나 만나는가 혹시 이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만나고 취임식에서나 얼굴 보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김병민 위원장, 예, 연락이 청와대에서 먼저 온 거래요? 유영민 실장의 얘기를 드리면 예. 청와대에서 여러 번 같이 좀 만났으면 하는 얘기들을 건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 오찬이 아닌 만찬으로 바꿨던 여러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예. 밖의 소식이 좀 바라보기에는 벌써 1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담감을 당선인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어려움들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어려움 없이 그래도 한 걸음씩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약주도 한 잔씩 하고 뭐 만찬을 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술 좀 하죠? 네, 술을 좀 하죠. 예. 그리고 근데 주종을 어떤 걸 할 거냐를 두고 우리 오늘 방송 시작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했는데 예. 주종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안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에 맞춰서 또 술의 주종들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만찬을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안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안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처음에 이제 식사하게 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술의 주종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고려해서 오늘 만찬 음식 메뉴 그리고 약주까지 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얘기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배석자들을 물리고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단독 회담도 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궁금한 게 많은 하루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안주 얘기하시길래 혹시 정치적인 의미를 담긴 그 의제를 안주라고 표현하신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중의적인 안주가- 의미일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요? 정기남 교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약조를 잘 하는지 어쩌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좀 아시나요?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 또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 소주를 이렇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산식 복요리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좋아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의 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애주가처럼 소주를 좀 굉장히 즐겨 마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막 이빨도 막 빠지고 그 상당히 스트레스 많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술을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뭐 대통령이니까 최근에 치아라고 해주십시오. 치아 이빨 네 잠시 순화시키겠습니다. 그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셔서 최근에는 어떤 뭐랄까 술을 선호하는지 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추어 본다면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 이제 오늘 장소가 상춘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되게 보면 이제 그 청와대 공간에, 공관 2층에 네. 백악실인가 네. 거기에서 만났는데 상춘제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배려하고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보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처음으로 그 회동 제안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물론 4시간 전에 결렬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배석자 없이 그 오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10여 일 동안에 이제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만찬이 주는 의미라는 게 있죠. 저희가 사적인 개인적인 약속을 하더라도 점심 약속보다는 저녁 약속이 훨씬 더 조금 편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유영민, 장제원 실장 둘 다 또 부산 출신이고 예.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니까 이 상춘제가 주는 또 편안함
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좀 격의 없이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의제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의제가 정해진 게 없다라 함은 반대로 생각하면 다 열려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범 의원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꾼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느낀 게 역시 연륜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구나.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무슨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재원 의원 간에 뭔가 삐걱삐걱하는 사이에 많이 틀어진 걸 저는 느낌이 유영민 실장이 대통령도 설득하고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조율을 한 것 같고 직접 그리고 이제 직접 그 뭐 장재원 씨하고 연락을 했다니까 다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이철희 씨까지 포함해서 다 네 사람 다 부산파잖아요. 부산파. 문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연이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비서실장이 서로 네 명이 앉게 되면 비서실장은 아마 약주를 처음에 안 하겠죠. 그러다 이게 막히게 되면 서로 쳐다보면 비서실장이 끼어들어서 양쪽 다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연세가 유영민 비서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 한 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약간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 친구 같은 사이 같아요. 그 같이 부산말 쓰면서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그런 좀 드문 사이라서 저는 이 유영민 실장의 오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약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당선인 성향상 막걸리든 와인이든 뭐 청탁불문인 것 같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뭘 드실래요? 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6시부터 시작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9시 가까이 돼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자리가 한 번씩은 있어야죠. 우리가 너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사실 지금 기억 남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랑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앞에 가서 아니 근데 울주에 내려가서 약간 얼굴 상기된 표정으로 이준석 대표랑 같이 나와서 손든 것 그게 아마 후보 시절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민민 위원장. 예, 그 울산 회동 그 당시에도 또 술이 빠지지 않았죠. 2층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중간에 역할을 했던 기억들이 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입당을 한 해 만에 두고 굉장히 큰 논란들이 있을 때 건대 앞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또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웃으면서 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호들을 확실하게 건네고 나왔죠. 그때 뒷자리에 저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뭔가 갈등 국면들이 첨예하게 고조돼 있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웃으면서 술잔을 또 기울이고 대화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런 힘들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두고서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이 고조화됐지만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편의점에서의 맥주 하나를 두고 그 내용들을 한 번에 그날 밤에 풀어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고 보긴 전 좀 어렵다고 봐요.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또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보다 즐거운 대화 자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좋은 모습 나올 거라고 봅니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또 갈등이 안 생기게 하면 더 좋죠. 너무 좀 삭막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불안했었죠. 이 갈등 관계가 고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의 어떤 대선 승패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반성과 쇄신 좀 하고 정신 차려라라는 거 있었고 또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게는 겸손해야 한다, 좀 잘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채찍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던 건데 지금 십몇칠 동안 이렇게 서로 간의 날선 공방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좀 빨리 좀 만났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삭막함을 두 애주가 깨서 좀 유연하게 풀어내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배석자들도 그런 갈등을 조금 그 완충 작용을 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부드럽게 시작해봤는데 이제 좀 정색하고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정계남 교수 이제 그 전에
회동이 안 됐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 또 추경도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서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풀렸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어느 쪽일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황적으로 또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간의 만남이 지금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19일 만에 만나게 되는 데 따라서 그동안 야기됐던 신구 권력의 갈등 이렇게 좀 비춰진 측면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정부를 출범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그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정 운영 기대감 자체가 50%를 밑도는 또 사실은 그런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적 요인들이 우선적으로는 만남을 빨리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어떤 논란이 되어 왔던 예를 들면 인사 문제, 임기 말 마지막 인사 문제에 대한 어떤 갈등, 그다음에 사면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뭐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문제,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 이런 인선 문제가 임기 말 마지막 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는 이미 지명이 된 상황이고 뭔가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감사위원 인선 문제만 하더라도 감사원이 뭔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로운 정부가 감사위원을 인선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회동의 걸림돌로 되었던 문제가 또 해소된 측면도 같이 작용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좀 회동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결국 상황을 좀 인정하고 권력의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그동안 인수위라든가 또 소위 그 인수위 기간 또 당선자 기간 동안에 보여진 좀 그 뭐랄까 정면 돌파 꼭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좀 겸손하고 또 유연한 그런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김병민 위원장 오늘 회동이 끝나고 나서 양쪽에서 무슨 뭐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배석자 두 분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 배석자가 없이 단독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말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분의 얘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정도의 아주 간략한 내용들만 나올 텐데 배석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서로 조정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아냈다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북한이 ICBM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태세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역할을 다해야 되고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안보에 있어서는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들을 꺼내면서 국민들께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용산 이전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얘기가 저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의결 문제가 또 확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가 국민들 보시기에 아주 좋은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쭉 들어보면 그렇게 술 맛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복잡한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술을 좀 맛있게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통상 제가 예전에 이제 여야 대표 소위 영수회담의 배석을 대변인 예. 시절에 해보면 이제 대변인 배석 없이 진행되는 대표끼리의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은 나중에 이제 따로따로 구술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당에 가서 이제 정론관에서 발표를 네. 하거나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이 발표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오늘 제가 보면은 비서실장 두 분이 배석을 하는데 비서실장 두 분이 뭐 이걸 각각 브리핑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대변인이 함께 가서 따로 대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뭐 오늘 당선인 일성은 민생과 안보 얘기하겠다 이제 뭐 정해진 의제는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보면 인사 문제는 조금 매듭이 풀린 것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 총재 진실 공방 벌였지만 결국에는 인수위 그 측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순리대로 풀렸다 생각하는데 북한이 ICBM 도발 때문에 사실 서훈 실장이 가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또 최재원 감사원장이 의도치 않게 또 도와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풀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김병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발을 했을 때 여야 인수위 백악관 뭐 할 것 없이 또 정말 비슷하게 규탄 성명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합의점을 찾아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드리는 예. 그런 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신성범 의원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합의문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비서실장이 나와서 적어도 이런저런 인식을 같이 했다.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고 걱정하는 대목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압력이 세서 된 회동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걸 실용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뭐 다 뒤집자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개성할 것은 개성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뒤집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에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권을 이양해 주는 모양새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뭐 합의문 이렇게 대변인들이 없기 때문에 하진 않을 것 같다. 예. 다만 정신은 이렇게 두 양 비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면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심전심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쟁점이 뭔지도 그냥 마지막에 모르겠어요. 오히려 핵심은 제가 볼 때 MB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합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된 것 같고 오히려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 문제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암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후에 해주느냐. 그러나 저는 그 차이만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오늘 해결이 될 것 저는 그래 같습니까? 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취임식 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전직 대통령 3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찌됐건 사법적 절차가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정치적 사면을 위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월 초팔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하더라도 5월 10일 날 그 자리에 나올 건지 아니면 이미 대구 달성으로 내려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 문화에서. 예. 사면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군요. 보죠. 정기남 교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과연 그 사면이라고 하는 MB 사면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우선 원칙적으로 국민통합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사면이라는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결국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기에는 저는 상당한 부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좀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김병민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라든지 또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된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좀 소프트 엔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무회의 내일 당장 국무회의가 있게 되는데 국무회의를 통한 뭐 예비비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으로 순조로운 국정 이양을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대할 수 있지만 MB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칫 또 국민 어떤 뭐랄까 통합이 아니라 또 여론이 분열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이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초반에 회동을 좀 늦추게 한 걸림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회동은 결정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용산 청사 이전 문제 그리고 이제 추경 문제가 또 새로운 발화점이 됐는데요. 김주영 의원. 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상정을 해주면 5월 10일 이전에 이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십몇칠 전에 그 얘기가 15일 날 처음 이제 얘기가 보도되고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국방부에서도 14일 정도 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도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 양상이 고조가 된 것인데 그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청와대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의견에서 조금 더 접점을 찾은 것은 그럼 옮기는 거 좋다. 당선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인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광화문 이전에 환호했던 것이지 국방부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에 이제 갈등의 접점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예비비 문제를 이를테면 전격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5월 10일 이전은 너무 무리고요. 시간을 좀 두고 한 3, 4개월이라도 적어도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민 위원장 5월 10일 이전에 이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접었나요? 저는 가능성이 살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끝내 예비비 의결을 안 해주면 5월 10일 전에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없으니까 그 이후로 5월 10일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금씩 늦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켠 마지막 임기 말 청와대가 새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진행할 것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의견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인 것 중에 하나는 자칫 잘못 청와대 이전에서 용산으로 가게 되는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꽉 막힌 불통의 이미지처럼 비춰지게 되는 부담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만나게 되면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여론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